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구문이 작전 7부 순서, 예, 김동엽의 진시황, 예,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시장은 어제랑은 좀 다르게 좀 활기가 느껴집니다. 예, 삼성전자가 일단 어제보다는 텐션이 좀 올라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좀 쉬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고 있고, 뭐 코스닥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예, 코스피는 나름대로 어저께 빠졌던 지수만큼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오전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9988과 예, 수고하셨습니다가 지금 막 예, 중복되고 있는데, 자, 이제 7부 순서 넘어왔으니까요. 자, 얼른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예, 1시간 동안 더 들어주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빨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예, 붙잡고 계십시오. 자, 네, 오늘 김동엽의 찐시황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겹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매일 7시 35분 정도의 수익 플러스 코너를 한 7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아침 시간에 이제 오늘 이슈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산불하고 의료 AI 쪽이었거든요. 예. 뭐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네. 산불하고 의료 AI 쪽을 말씀드리면서 이 산불 쪽을 사실 뭐 투자 아이디어로 예, 갖고 가는 게 맞나 싶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산불보다도 어저께 그 제주도나 이런 데가 30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야, 이거 여름 더위가 대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상 처음이란 말, 예, 좋아하죠.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사상 처음일 겁니다. 사상 최초. 예. 사상 최초라든가 사상 처음이다. 이게 뭐 개발하고 특허 내고 이런 걸로 사상 최초였다. 뭐 지구에서 처음이었다. 이럴 때 이제 재료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불나가지고 심각 단계가 사상 최초로 심각까지 갔다라는 게 결코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에서 사상 최초라는 거, 예, 이런 정도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없었죠. 사실 몇 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전국에 그 가동 가능한 소방차가 다 와가지고 진짜 빠른 시간 내에 그 큰 불을 잡았거든요. 전국에서 다 갔죠. 뭐 제가 아는 인천에서 소방대원 하는 친구도 그때 막 동원이 돼가지고 강원도 가서 막 그냥 진짜 수백 대 수천 대가 모여가지고 산불을 한꺼번에 진압했던 적이 있는데, 그땐 진짜 뭐 대단했었어요. 근데 이번 산불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손쓸 수도 없게끔 돼버렸나 싶기도 하고, 야, 우리나라 진짜 무슨 마을 단위도 아니고 도시 전체를 삼킬 정도로 맹렬하게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면서 지금 뭐 울산 쪽, 또 뭐 의성 쪽, 예, 또 청송, 산청, 지금 경북하고 경남에 뭐 관련돼 가지고 지리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지도로 보면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지금 어떻게 키운 나무며 뭐 그 일터며 그러실 텐데 한꺼번에 지금 그냥 다 앗아버리고 가니까, 저도 어저께 그 저녁 뉴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죠. 당연히 뭐 멀리 있지만, 그리고 그 자욱한 그 연기, 예, 그런 거 보면서 와, 저 진짜 숨 막혀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제 뉴스를 보면서 되게 좀, 예, 가슴이 좀 시리곤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산불 이슈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오늘 제가 산불로만 보면, 사실 산불은 어떻게 보면 꺼지죠. 예, 비가 와서 꺼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조만간 며칠 내로 이게 전국 단위로 이런 식으로 발령이 났으면 말 그대로 뭐 불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와서 아마 이제 총력 진압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힘들고 고생되고 또 몇 분의 희생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꺼진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거보다는 더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이슈를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위닉스를 골라가지고 제가 아까 방송 중간에도 뭐 고의견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네, 회원분들한테 문자 드릴 때 앞에 다른 종목도 있지만 위닉스를 콕 집어가지고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6,200원 아래쪽으로는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쨌든 위닉스 같은 경우는 네, 아침에 세게 출발했어요. 예, 출발 자체가 뭐 6,400원대 출발했길래 6,200원까지 좀 기다렸다 사세요. 그러고 나서 얘가 6,080원까지 제가 5,900원까지 저점을 형성할 거라고 봤는데 하여튼 6,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방금 전 7,500원대까지 크게 올라가지고요. 뭐 장중 지금 6,200원 기준으로 보면 1,300원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한 17, 8%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입니다. 뭐 유독 예, 오늘 다른 것들도 세죠. 뭐 파라텍도 세고 K웨더도 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가총이 너무 작아가지고 방송에서 추천은 못 드리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한 1,000억 정도 근처거나 아니면 좀 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한컴 라이브 케어 오늘 방독용 마스크주도 뭐 조금 움직일 줄 아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튑니다만 뭐 그린케미칼처럼 CCUS 관련주도 저 자욱한 연기를 보자면 뭐 LA 산불에 비길 건 아니지만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도 나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AI 쪽이라고 네이버 창업자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일성으로 얘기를 한 것이 네이버가 AI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의료 AI 투자의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뉴스화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의료 AI를 말씀드렸고 뭐 루닛이라든가 또 엊그저께 이게 그 FDA 뭐 승인권하고 또 증자랑 지금 막 맞물려 있는데 얘에 대한 해석 예,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이고 신테카바이오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뷰노였는데 예. 제가 오타를 냈었네요. 예,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동일시대다가 여기 나오는 종목하고 좀 엇갈려서 가게 되는데 저 이거를 오늘 오타를 수정 못했군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전략주로는 신테카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테카바이오도 네 오늘 뭐 오전에 흐름만 보면은 상당히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테카도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아래 윗꼬리를 엄청 달고 끝났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빵 프로로 시작해서 11%까지 갔다가 지금 6%인데 아침 시가 기준으로 한 10% 넉넉하게 올랐었으니까 오늘의 전략주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고 하면 굳이 이 시간에 예, 굿모닝 작전 7부 하는데 오셔가지고 종목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예, 그죠? 종목은 아침에 다 드렸는데 예. 이 시간은 종목을 새롭게 뭐 확인한다 이런 거보다도 예, 오전에 드렸던 거 예, AS 해주거나 아니면 아침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아침형 인간이라 동시효과 때부터 한 30분 이내 매매 중심으로 가거든요. 사실 이 시간대 11시 반에서 12시 반 이 사이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매매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매매가 집중되거나 뭐 비중이 큰 시간대는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오전에 내가 뭔가 매매 사고 판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좀 따져보는 구간이기도 하고 복기도 하고
오후에 또 뭐 없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네, 가만히 있어봐. 오, 배고프시면은 나가서 식사하시면 되죠. 예. 예. 그리고 어저께 제가 또 한 종목 있어요. 종목으로 치면 어제 이거 제가 그 사내 뭐 수익률대 종목으로다가 어제 이거 아침 시가로 편입하는 종목이었는데 어제도 올라가다가 이제 내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이상으로 고가를 내주면서 어제 그 현대차, 기아, 미국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자동차 부품류나 이런 거 중에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 같아요. 뭐 다른 애들은 어제 올라갔다가 이제 말고 나서 오늘 별로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모티브링크는 뭐 신규라는 이제 강점도 있고, 오늘도 보면 뭐 코스닥이 지금 지수로 많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수 안 가니까 맨 신규주들만 지금 뭐 신용이 좀 깨끗하다는 이유겠죠. 어찌됐든 뭐 잡아 돌려가지고 이게 사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온통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불확실 잘 모르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이런 거 땡기는 데는 사실 양호한 재료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땡기게 되면 땡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땡기는 대로 쫓아와야지. 니네가 다른 해석이 가능하냐? 뭐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들이 도대체 어떤 습성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과대평가가 돼 있는지 이런 여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도해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임자인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신규 종목들이 지금 다 그렇죠. 뭐 최근에 특히 2월 이후에 상장돼 있는 10여 개가 지금 특히 코스닥 지수가 안 갈 때마다 가장 전면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좀 만만한 거죠. 유통 주식도 비교적 작고 그리고 뭐 사이즈도 작고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신용잔고라든가 대차잔고가 늘어날 비율도 거의 없고 이러니까 타겟이 돼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아이고 재땡님은 뭐 하나 드셨다고 또 갑자기 신뢰도가 확 늘어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물론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는 그런 수익 플러스 코너에 말씀드리는 게 정말 뭐 한 7, 80%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뭐 진짜 동엽신이라고 얘기를 하게요. 그렇게 얘기 받아도 충분하겠지만 어쩌다가 맞죠. 어쩌다가 또 맞고 어쩌다가 또 안 맞고 또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뢰도가 뭐 계속 누적적으로 그냥 워렌 버핏처럼 쌓이는 사람은 아니고 위아래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죠. 7개월 정도 돼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까지 먹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매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5시 정도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몇 장 안 되는 내용 만드는데 딱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내용 만들어서 PT 자료로 만들고 또 워드 자료로 만들어서 원고 비슷하게 써갖고 넘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물론 뭐 중첩되거나 며칠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고민했던 게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또 제가 뭐 기사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오늘 기사 중에 이거 어떤 거였지? 이거 기사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다. 이거 아침에 제가 5시 왔을 때 기사로 보였어요. 근데
야, 구리주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최근에 제가 3월 달부터 했던 수익 플러스 코너에 이제 이슈들 모아놓은 엑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딱 5일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주 하면 또 자주 한다고 뭐라 하시기 때문에 구리주를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3월 20일 정도에 그때도 구리주가 10,000불 넘는다 막 이래가지고 뭐 올해 최고가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결국은 뭐 조금 주춤되다가 오늘 드디어 10,000불 넘었네 뭐네 이러면서 12,000불까지 간다고 하니까 구리주들이 지금 뭐 풍산 포함해서 뭐 이구산업, 대창, 뭐 또 대원전선 뭐 이런 것들 좀 날아가는데 사실 며칠 전으로 다 돌려서 보면은 열흘 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좋은 것들과 뭐 올라가는 것들 뭐 유한양님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 들을 때 이날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매우 좋다 그러니까 또 세게 올라가는 어젠가 그젠가 또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가 옛날 기억을 다 하고 보면은 뭐 옛날에 내가 다 추천한 거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뭐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요. 제가 시작을 했던 게 8월 8일이에요. 8월 7일 작년도. 예, 그때부터 쭉 가가지고 그때 8월 달에 현대중공업 무지 쌀 때 8월 8일 날 전략주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뭐 사실 뒤집어 보면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저도 다 추스리지 못할 만큼 뭐 대박난 것도 있고 여기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뭐 한두 달 지나서 보니까 여기 하이젠 RLM 제가 11월 달에 여기 예,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10,000원이었어요. 이때 하이젠 RLM 10,000원이었습니다. 이때 10,000원.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됐잖아요. 11월 이때는 10,000원밖에 안 했던 종목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기억하냐고요. 저 스스로도 그때 뭐 지금 지나고 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지금 비싼 거 오른 거만 얘기해 이러시지만 옛날로 보면 다른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옛날에 한 3, 4개월 전에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거 되짚어서 보면 굉장히 쌀 때 얘기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 제가 이렇게 엑셀 자료를 안 만들어 놨으면 제가 11월 달쯤에 저거 얘기한 거 그냥 가물가물 생각은 나도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뭐 자랑할 때 한 번씩 쓸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뭐 작년 말에 삼양식품 얘기 안 했냐 뭐 얘기 많이 한 것들 지금 파이버 프로는 제가 1월 달부터 한 5,000원일 때부터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넣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심도 최근에 또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자랑할 걸로 치면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맨날 이렇게 종목별로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특성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릴 때보다 앞으로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얘기 드리는 그날 생각보다 안 가도 한 일주일 정도쯤은 그래도 좀 인내하시고 추적하시고 체크해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엑셀 자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쥐락펴락 한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 뭐 금리 내리게 하려면은 내가 뭐 증시 망가뜨려서라도 연준에다가 알람을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 2주 전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증시가 약간 무너지고 뭐 위태위태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 유연성이란 말을 자주 하면서 요새 2, 3일 미국장이 오르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트럼프가 상호 관세 세게 안 때릴 것 같아 이걸로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간이. 요새 나오는 어제도 그랬지만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관련된 지표는 지금 미국이 뭐 다들 느끼고 있지만 전 미국은 안 가봤어요.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30%도 안 됐다고 그랬던 기관들이 지금 50% 수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 1년 내로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사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뭐 그런 밑밥을 계속 활용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입맛에 맞게 어쨌든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트럼프 관세까지 이제 얹으니까 야 이거 빨리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고무줄 놀이 하는 거죠 지금. 쥐락 펴락하면서 조금은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서 상호관세 약간 면제도 가능하다 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시장이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미국이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악재도 있어요. 근데 관세 1단계로 4월 2일 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특히 더티 15라고 하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무역 수지 많이 이제 미국한테 내고 있는 흑자국 요 대상으로는 개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힘들게 하겠다 이런 보관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스타게이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백악관에 접근해가지고 백악관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가 보는 데서 그런 걸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예. 뭐 개별 정보 물어보셔도 답은 안 나온다는 건 이미 뭐 앞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개별 정보 물어보시는 걸 답을 해야 될 뭐 의무도 없고, 예, 당연히 답을 드리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밑에 채팅창에 여기 아래쪽에 나가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떠드는 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 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에서 자꾸 태클을 걸고 있으니 제가 뭐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물어보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돌려가기로 해야죠. 지금 물어보시면 다 못해요 이러다가 이따가 좀 보다가 이렇게 이거 왜 내려가지? 뭐 이러고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야죠. 그죠? 예. 이따가 한 12시 반 다 돼갖고서는 한번 언급하고 갈지도 모를 일이니까 예. 이런 힌트까지 드려야 되나? 예.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을 못 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한 20년 넘게 증권회사 생활을 했는데 증권회사 때는 그냥 전화 오거나 뭐 찾아오셔갖고 물어보면 아무 꺼리낌 없이 상담하고 뭐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제 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쪽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제가 자격증도 있는데 왜
그런 뭐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왜 못하냐. 그게 이제 유사 투자 사문 사업자 일을 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죠. 아 진짜 말로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동네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하다가 뭐 물어보는데 저는 유사니까 대답을 못 해드려 이러는 게 맞나요? 동네 아저씨 개념으로 해서 그냥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못할 노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뭐, 옆에 따라다니면서 다 체크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그냥 공개적으로 상담 비슷하게 드리는 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자꾸 못하게 하는지, 도대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자격증이 다들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업이 유사 투자 자문 사업자니까 그분들은 법상으로 어쨌든 1대1 상담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격증이라는 게 아마 말씀하신 거는 그 더 상위의 자격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산 운용사 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또 그 법인을 만들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연인으로서 얘기하는 건 뭐 정말 말 그대로 동네에서 만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공개된 사이트에서는 근데 희한하죠. TV 방송에 전화 상담 해가지고 문자로 오는 건 또 상담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또 유튜브는 안 되고 공개적인 TV는 되고 뭐 어떤 잣대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맞는지 저도 좀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채팅창에 안 되다가 이제 열어놓고 뭐 직접 상담은 못 받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좀 의견들을 보면서 뭐 나중에라도 좀 돌리는 방식으로라도 좀 어설프게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자, 오늘 시장은 오전에 뭐 조금 제가 정리할 때보다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키워드와 뉴스에 입각해서 시장에 강세 종목들이 나오죠. 지금 구리가 세고요. 또 AI 소프트웨어가 되게 세죠. 그리고 산불하고 더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센데 자 위닉스 그리고 이구산업 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가 20%대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 오전 시장의 대표주로서의 어떤 위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는 키워드 한마디로 저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자신감이다라고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무슨 자신감? 자신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시장 보면서 무슨 자신감? 뭐가 자신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솔직히 이 얼굴 보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솔직히 생으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얼굴 봐선 누군지 모를 테죠, 당연히. 이분이, 뭐 저도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분인데요. 뭐 조용준이라 그래서 그 동구바이오 대표예요.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라고 있어요. 뭐 저는 그 동구바이오 그래서 이분 이름이 동구인가 그 생각도 했는데 동구바이오인데 뭐 오늘 현재는 사실 어제 아마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은 2년 내로 시가총액 7배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믿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2년 내로 7배 보낸다. 어때요? 지금 1,500억 정도 하던데
7배가 된다는 건 1조짜리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 사갖고 2년 기다리면 7배 올라서 1조 되면 내 자산도 당연히 7배만큼 올라가게 될 텐데 어떻게 땡겨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자, 이건 뭐 각자 판단을 맡기겠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루닛 대표가 한번 소리 지른 적이 있죠. 한 2030년 정도 되면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회사 되겠다,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저는 최근에도 왜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왜 이재용 회장이 한번 자리에 나와가지고 삼성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젠슨왕이나 옛날에 스티브 잡스처럼 좀 얘기 안 하나, 그런 생각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간접적이지만 사직생이란 얘기 한마디로 일단 그래도 통했잖아요. 어느 정도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저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만, 그 2인자였던 한종희 부회장이 죽는 바람에 뭐 어떻게 또 다음 누가 또 얼굴 마담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위기를 좀 CEO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자신 있다, 우리 그룹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대단한 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시장에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수용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는 너도 나도 모르는데 회사 내용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뭐 사기꾼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도 그거는 최소한 몇 달 뒤 얘기거든요. 지금 주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전 봐요. 그리고 아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왜 올랐냐면 요거 장 시작할 때 딱 나왔던 뉴스인데, 코난 테크놀로지의 그 신규 LLM 그 챗봇이 딥시크보다 8개 분야에서 우위다, 이런 기사가 아까 떴어요. 언제 떴냐면 8시 59분 한 50초일 때. 제가 딱 그 기사를 봤는데 출발이 0.6%였어요. 코어 라인이. 근데 지금 26% 올라있죠. 출발은 1%도 안 됐었는데 그 기사가 딱 나왔을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딱 그 기사 보고 하는 와중에 코난이 딥시크보다 더 우수하대요, 지네들이 만든 게. 그렇게 뉴스는 불러드렸는데 뭐 쭉쭉 하다가 20%씩 올라가고 아까 상 비슷하게 흐름 나오는데, 결국 이거야 뭐 벤치마킹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네들도 돈은 덜 썼고 성능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들은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애들보다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죠. 돈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개발하는, 돈 쓰는데도 성능이 안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돈을 너무 안 써가지고 유명한 모델로 이렇게 성장시킬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소소하게 개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분야에서는 마치 얼마 전에 이제 퓨리오사도 뭐 엔비디아의 GPU의 범용적인 성능에는 모자라지만 일부 특화된 어떤 분야에는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쪽이 있으니까 메타가 이제 제안을 넣었다가 뭐 거절당한 거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은 뭐 그런 이제 소소한 어떤 일정 섹터에는 뭐 기존의 글로벌리하게 유명한 애들보다 소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좀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한 쪽이 전혀 얘기 안 한 쪽보다는 나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이거 오늘 사가지고서 뭐 2년 동안 개겨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워낙 불확실성의 상황이라서 회사의 대표인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내보이는 게 결코 주가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는 개인 취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루닛을 보더라도 그렇고 몇몇 개 좀 강하게 얘기했던 애들이 결국은 생각보다 잘 가더라, 이런 예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금양 같은 사례도 있죠. 예, 금양도 저는 옛날에 10,000원 할 때는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10만 원까지 갔던 거고, 뭐 19만 원까지 갔던 거니까 초창기에는 와, 금양 대단한데 이랬죠. 근데 뭐 요새는 몇 달 동안 금양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하고 다니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진은요, 예, 뭐 누가 봐도 이 빨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이 심하게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거 사실 지금 한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빨리 번지니까 뭐 지방의 그 어르신들 위주로 그 무슨 의용 소방대니 이런 거 있는 쪽이 잘 가동이 안 되고, 최근에 또 뭐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뭐 물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너무 마른 장작처럼 지금 불이 화들짝 그냥 퍼져가지고 몇 개 시도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뭐 도시가 거의 포위돼가지고 불이 날 정도로 심각하고, 아까 오전에 보니까 또 가슴 아픈 그런 또 기사들, 어르신들 타고 가던 뭐 차가 넘어졌는지 폭발했는지 그래갖고 또 몇 분 돌아가시고 피난 나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집계돼 있는 인원들이 뭐 불 끄다 돌아가신 분, 불을 못 피해서 돌아가신 분에 서 거의 한 20명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또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건 뭐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래 끌고 갈 이슈는 아니에요. 예, 전국 단위로 지금 심각 단계가 된 만큼 총력적으로 불을 끌 거기 때문에 빨리 아마 될 겁니다. 뭐 이번 주 말까지는 어떻게든 더 이상 뭐 광풍이 불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잡힐 거라고 보는데도, 너무 지금까지 형상만 보더라도 안타깝고, 그 자욱한 연기 상태라든가 폐허가 된 뭐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좀 안 좋죠. 자, 시장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로봇주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표적이 좀 되기 쉽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약간 뭐 차익 매물 내지는 좀 버리는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조금 돌더라고요. 도는데 머스크가 미래 이제 옵티머스 시장이 10조 달러, 1경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5년 내로 새로운 인류인 휴머노이드가 온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아까 왜 오늘 이구산업과 대창과 대원전선과 또 풍산이 올라가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왔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 보면 저 알리바바 CEO가 얘기한 부분이 컸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 버블이다,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저렇게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 증설하겠다고 얘기하는 목표를 보면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많이 건설해야 될 이유가 뭔데라는 그런 얘기를 어제 했대요. 홍콩 무슨 행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만 보면 뭐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추정되는 그런 전력 인프라 수주장 거 되게 많죠. 일반 뭐 변압기도 있겠고 하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용 뭐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아놓은 것인데, 수주는 받았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뭐 빠짐없이 어쨌든 수주 금액은 메꾸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도 더 시장이 열릴 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 관련해서 좀 주가들이 좀 꺾이죠. 오늘 보면 뭐 그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업 이런 것들은 뭐 비교적 약해요. 전선은 그나마 구리 얘기가 나와서 좀 강한데, 알리바바가 요새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CEO가 한마디 한 거에 따른 효과. 어제 사실은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저렇게 미친 듯이 지어야 되느냐, 증설 경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악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물 건너와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긴 줬죠. 근데 이게 지금 AI를 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스타게이트가 발표되는 게 결국은 선도적인 투자잖아요. 내가 뒤처지면 난 영원히 이제 밀린다기 때문에 지금 비싸고 뭐 구하기 힘들어도 지금 막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마인드가 절대 꺾이지 않는 거고요. 사실 지금 알리바바도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 정부 주도로 해서 AI 쪽에 투자 들어가는 그 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 금액 생각해 보면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커요. 예, 저렇게 크면서 뭐 미국 보러 뭐로 오버한다고 또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러워서 뭐 저렇게 뭐 오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또 저렇게 많이 지으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뭐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사실 데이터 센터 건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일가는 맞는 얘기겠죠. 지금 당장 저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 물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AI를 놓고 엄청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오버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 커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뭐 이런 식으로 워워하는 식으로 격려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좀 의구심을 표시한다? 뭐 그런 식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자전거 같은 거예요.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냥 힘이 되는 한 계속 내가 먼저 치고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뭐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1번부터 뭐 50번까지 순서 매겨갖고 야, 조금씩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뭐 과열을 막자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비즈니스 하는데 뭐 그 위너가 다 가진다고 어차피 내가 우뚝 쓰면은 나머지 애들은 따라오다가 지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순서를 합리적으로 쟤네들 한 다음에 나중에 되는 거 보고서 따라해야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관계가 다툼이 있는 기사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도 중국도 AI에 대해서 그 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지금 중국이 내세우고 있거나 이제 요즘 평가를 받는 건 미국보다 덜 쓰고도 비슷한 거 만든다? 아니면 비슷하게 썼으면 훨씬 더 좋다? 뭐 저는 단적으로 요새 그림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만 보면 미국이 중국 따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럴 정도로 중국 로봇이 너무 활기차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너무 빨리. 미국 로봇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로봇의 그 속도, 스피드 이런 것만 보면 중국 로봇이 훨씬 앞서가지 않나 그런 그림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경쟁을 하는데 어떤 뭐 속도 조절이 있겠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알리바바 CEO가 저렇게 얘기한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경쟁 강하기 때문에 돌려가기 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치고 돈을 발라봤자 우리는 훨씬 더 저렴한 가성비로 비슷한 거 이상을 해내는데 뭐 이런 이제 자신감 아니면 너네가 우리로 차라리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력 인프라 수주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은 저런 거에 미국 반도체 주식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또 정설이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알리바바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 얘기는 빨리 좀 진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전력을 다해서 진화할 거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제 산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있어요. 소방설비 기업, 방독면, 또 방화복, 소방차, 이런 것들 관련된 기업들. 근데 소소하죠,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왜 위닉스를 키로 잡았냐고 하면은, 위닉스는 사실 산불 개념으로 물론 공기청정 개념도 있지만 폭염이라고 하는 여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 여름 관련주로 보죠. 이게 사실 이게 불 쪽은, 이 불이라는 건 사실 여름 관련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라는 게 산불은 물론 우거졌을 때 나면 크지만, 이게 그냥 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겨울에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지, 여름에 불로 다 많이 좀 회자가 되지는 않는데, 이번엔 지금 너무 크게 산불이 나갔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산불 이슈도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산불보다 오늘 제목도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이 온다라고 제가 붙였는데, 자, 여름이냐, 어제 낮 기온이 28.8도 이거 공식 온도고 일부 지역은 비공식으로 3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3월 중에 가장 덥다. 이를 오죽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한 달 더 개장한답니다. 여름이 길어질 거라. 지금 일각에선 4월부터 10월까지가 그냥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쯤 비가 살짝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4월부터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두꺼운 패딩 입고 다니다 갑자기 반팔로 다녀야 될 그런 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여름 관련된 계절 과전 관련주라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몇 달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죠. 불은 어쨌든 며칠 내로 꺼질 거고, 이게 100일 동안 탄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가정이고, 다만 우리가 날씨는 진짜 예상이 어렵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월이 이렇게 덥다는 건 이번 여름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짐작을 애둘러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보면 여름 관련주 소위 위닉스 포함해서 파세코도 있고 신일전자도 있고 또 빙그레 같은 빙과류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또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시가총액 1위가 원래는 노보노디스크라는 비만 약이었는데 요새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SAP라고 하는 클라우드 종목이 시가총액 1등으로 이제 등극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장 시작 전에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흑해 쪽에 이제 안전 보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나와서 약간 휴전에 조금 더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 판단을 아까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재건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거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재건 하게 된다 그래서 참여해서 진짜 따먹을 게 정말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뉴스면 원래대로 치면은 대동기어나 전진건설로브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더 재밌는 게 오늘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사실 저도 예전부터도 얘기했던 거죠. 이걸 뭘 가지고 뜯어먹을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진짜 경제적인 베네핏을 얻을 게 있는 거냐? 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을 하는데 뭘 그렇게 이문을 남겨서, 우리는 솔직히 1차 도급도 아닐 거고 도급의 도급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미국이 또 눈독 들이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 몫은 갖고 나와야 돼,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냥 다 조인해가지고 일부 띄워주면 할 수 있는 거 정도지. 우리가 제가 봐서는
주도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무지랭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우격 따짐으로 그동안 우겼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나라로 도와달라고 하고 농기계 수출도 조금 되고 젤렌스키가 뭐 몇 번이고 우리나라 무기를 원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가 결론적으로는 제공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입장상 직접적으로 사실 해준 게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뭘 안 해줬으면 뭐 아무리 공치사로다가 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뭐 우리가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해관계가 좀 약하죠. 그렇게 보면 이게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 쪽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엄청날 것 같아.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현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주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로봇이 한 일주 쉬고 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얻어맞고 공매도 이제 타겟이 될 것 같아서 좀 가격적인 조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아까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고요. 스테디한 거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면은 꼭 보면 화장품 주식들 한두 개는 꼭 올라 있어요. 순환을 하는 거죠. 오늘은 좀 난데없지만 제이준 코스메틱이 저 평소에는 정말 안 가는 주식이었는데 웬일로 가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 일정상으로 보면 오늘은 가장 이제 오후에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자극적인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 재판이 있거든요. 2시에 예정돼 있는데 과거 예를 보면 뭐 2시부터 이제 뭔가 시작돼 갖고 본인 확인 한 다음에 이제 뭐 주문을 읽기 그러니까 뭐 판결문을 읽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마다 막 이게 유죄야 무죄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변동성 나오다가 2시 뭐 한 20-30분 정도나 30-40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주문 이래가지고 뭐 딱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이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지금 오전 분위기는 뭐 양쪽으로 막 엇갈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쯤, 아니면 아까 김종인 씨가 뭐 언급을 했는데 유죄를 받게 되면 대안은 김동연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 게 아까 한 11시 반쯤인가 기사화된 게 있다 보니까 또 김동연 도지사 관련주가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더 낫다 이러면서 우원식 관련주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것도 뭐 세게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뭐 지금 중구난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4월 달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도저히 언제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밤에 가는데 저 남태령국에 넘어가다가 1시간을 붙잡혀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 막 농기계 몰고서 오신 분하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바람에 그냥 길이 8차선이 2차선밖에 안 열려가지고 퇴근하는 차량들하고 그냥 맞물려가지고 엄청 어제 그러다 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1시간 한 10분이면 갈 길을 2시간도 넘게 걸려서 집에 갔어요. 어제 한 8시 9시 때 밤에 내려갈 때 그렇게 걸렸는데, 어쨌든 지금 뭐 탄핵 심판을 놓고서도 찬반에 이 격앙된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날짜별로 이게 뭐 지치기도 하지만 계속 약이 오를 정도로 좀 시간이 계속 소모가 되니까 양쪽에서 이제 완전히 극도로 양쪽 다 텐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내보냈을 때 과연 이게 쉽게 어느 쪽이든 수긍하고 가라앉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 나도 이게 분명히 한쪽은 엄청 좋아하겠지만 한쪽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게 또 극을 이룰 것 같아서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한테도 안 좋죠. 시장한테도 이게 뭐 늦어진다라는 게 어쨌든 시장 불확실성이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뭐 제가 시장을 대표하거나 거래소 이사장은 아니지만 빨리 좀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더디어가지고 도대체 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태주가 오늘 오후에는 아마 변동성이 되게 왔다 갔다 클 거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변동성 뭐 무죄라면 당연히 뭐 에이텍 동신건설 이런 게 급등을 할 테고 유죄 취지로 만약 2심이 뭐 됐다고 하면 뭐 민주당에서 대안을 찾자 이제 이런 또 뭐 소수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회의장이나 도지사 이런 후보들에 대한 관점들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다 아실 테니까 결국은 그 생중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결문 읽는 과정에서 아마 자꾸 하나하나마다 희비가 엇갈릴 거다 이런 정도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근데 정태주는 지난번에 그 총리 뭐 기각 이슈에서도 보셨듯이 그때 판결 나기 전에는 뭐 서로 막 하다가 결국은 판결 나고 나서는 다 빠졌잖아요. 정태주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막 치고받는데 결국은 끝이 나고 결론이 나면 사실 뭐 소위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양쪽도 결론적으로는 뭐 주가에는 그다지 연속성과 뭐 견디는 힘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절정을 느꼈으면 그냥 게임 오버다 이런 거지. 뭐 그 다음 넥스트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닌 쪽이니까 너무 연속성 있게 보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울거먹은 것도 있고 재건주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간절함을 안고 지금 시간이 제가 다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 얘는 지금 뭐 그렇게 악재가 나와서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언제 하는 거야?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네요. 이게 그 미국의 AACR이면 이거 되게 큰 학회인데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 임상 결과가 이게 전임상이라서요. 전임상은 이게 동물 쪽이고 인간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 되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나와도 사실 동물이거나 아니면 이론에 근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세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 1상 정도가 잘 나왔을 때 가장 좀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정된 뉴스인데 이게 한 달쯤 있어야 돼요. AACR이라고 그 미국 이거 암 연구학회인 것 같은데 날짜가 지금 4월 문제요. 4월 한 20일 넘어선 것 같은데요, 날짜가.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기대값을 갖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타이밍상으로 좀 이른 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니까 아직도 한 달 남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단이라는 데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HLB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시작되게 되면 뭐 어차피 기술 이전을 꽤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현재 진행된 뭐 마일스톤이든 뭐 어떤 계약금이든 받아온 거 갖고서는 어차피 기준에 상당히 충족할 만한 바이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끄는 대로 사실 수급이 안 좋게 쏠리게 되면 미끄러지는 수밖에 없지. 얘네들이 뭐 조단위 계약 좀 있으면 할 거니까 버팅길 수 있어 이렇게 논리가
굳건하게 정해지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이오는 어차피 멀티플이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 엄청나게 이제 밸류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쪽이니까 공매도 시작되면 당연히 눌릴 거야. 이렇게 보고 선제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안 좋게 몰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되는 공매도 전에 사실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2시 정도 이후에는 어쨌든 정치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많이 과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남들보다 0.5초라도 빨리 들어가서 뭔가 해집고 나올 거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세요. 들어가서 뭐 내가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아우 저거 5%라도 먹고 나와야지. 그런 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나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시지 말고 웬만하면 정태주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참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3월 26일 시장은 뭐 나쁘지 않네요. 지금 19포인트까지 코스피 올라가면서 아마 이틀 정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안 들어왔었는데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자가 2%급으로 올라갔는데 이틀 짧게 좀 조정받았고 이틀 동안 외국인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보아하건대 외국인 매수가 좀 현물 선물 다 있는 거 보니까 다시 재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삼성전자는 6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때문에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야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만기 그 대출에 대한 연장 유리하게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서 그 연장 계약 때문에 올린다고 하는 건 뭐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들어간 건 있겠지만 그거 뭐 이자 얼마 아끼겠다고 이렇게 외국인 기관 동원해서 사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게 주안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천명선 붕괴 안 되고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뭐 한번 타이틀을 정해볼 생각인데 우리 구몬 작전 7부 뭐라고 하지? 77이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가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닉네임 같은 거 한번 정해봅시다. 우리 방두 그냥 뭐 찐시앙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말고 우리 가족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명칭들 이런 것들 한번 공모 아닌 공모를 받아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이네요. 마치겠습니다.